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과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 이제 인사고과다. 그렇죠? 네, 이 고과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내용은 대략 압니다. 그렇죠? 고과 평정을 한다. 근무 평정이다. 인사 평정이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때 이 고과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글자 그대로 고는 뭐고 과는 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과라는 말을 생각하면 또 근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근태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어떤 신문 기사에 근태라는 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과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공부한다, 또 어떤 과정이다, 또 뭔가 매긴다, 점수를 매긴다든지 하여튼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뜻이에요. 생각할 고자는 이제 널걸로의 공교할 교자다. 발음이 이제 공교하다 이렇게 왔겠죠. 자, 이 널걸로, 이것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모양이다.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이다. 여기에 비수비를 더하면 널걸로자가 되고, 여기에 공교할 교자를 붙이면 이제 생각할 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왜 여기에 공교할 교자를 붙이면 생각할 고자냐 하면, 이 공교할 교라는 것은 뭔가 구부러진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부렸다. 구부린 모양이라는 것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이렇게 몸이 구부러졌다 하면 많이 늙었다는 얘기죠. 늙은 사람은 생각이 많고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고 또 늙은 노인이 여러 가지로 무엇을 구부린다, 힘으로 구부린다기보다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많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할 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는 공부한다. 말씀은과 실과 과다. 실과 과실, 과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는 결과다 또는 과실이다. 과실이라는 것도 나무가 최종적으로 맺힌 목적이 이제 과일을 따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뜻한다. 은이라는 것은 말한다. 그렇죠? 말한다는 것은 물어본다는 그런 뜻도 되죠.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친 글자는 어떤 공부한 결과가 어떠냐라고 물어본다. 그렇죠? 물어본다. 결과를 물어본다. 그것이 공부하는 것이다. 또 그 과정은 어떤 것이냐. 또는, 자,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얼마나 많이 맺혔느냐. 수확이 많으냐, 적으냐. 수확의 결과를 물어보죠. 왜 물어보느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과에는 또 세금을 매긴다. 뭘 매긴다는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고과다. 뭔가 깊이 생각해서 무엇을 매긴다라고 일단은 대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자와 가자에 여러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생각한다, 또 깊이 헤아린다 하는 것이 이제 고다는 것이죠. 여기는 또 살펴본다는 뜻도 있다. 그리고 시험 친다, 고사, 네. 그리고 또 오래 산다는 그런 뜻도 있고, 벼슬아치의 성적, 옛날에 관리들의 성적을 얘기할 때 고라고 했다. 뭔가 살펴보고 체크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또 고라고 했다. 과는 이제 공부한다는 것은 또 시험 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뭘 매긴다, 부과한다. 세금이나 조세 매기고 부과한다. 그러기 위해서 또 심사를 해야 된다. 심사하고 계산한다. 열매를 헤아려야 되겠죠. 몇 개가 열렸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과정이다, 과목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과란 말은 잘 살펴보고 무엇을 벼슬아치의 성적을, 그렇죠? 잘 살펴보고 점수를 매긴다, 심사한다. 그런 뜻이 이제 고과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적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이동을 시키고 급여를 주고 하는데 반영을 하는 것이 고과다. 이렇게 되겠죠? 국어사전을 보니 군인이나 공무원, 회사원, 학생 따위의 근무 성적이나 우선 근무 성적, 그리고 태도, 능력 따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이 고과다. 고과평가 기준이다. 자, 대체로 어떤 공무원 조직이나 회사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죠. 거기에 의해서 승진이나 이런 것이 이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 직장인들은. 역사적인 용어로도 보면 과거 시험의 성적을 살펴서 등수를 매기던 것을 고과라 했다. 또는 고려나 조선시대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던 일, 그래서 승진, 좌천, 포상, 처벌에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대체로 압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막 고가를 접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고가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리고 글자의 뜻은 이렇게 잘 헤아려서 살펴서 심사하는 것을 고가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인사고가 이렇게 많이 하죠. 인원 배치, 임금 책정, 교육 훈련 따위를 위하여 종업원이나 직원의 능력, 성적,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인사고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수평적 고가, 다면 평가, 상향 평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업체마다 또는 회사마다 다르다. 자, 보니까 고가를 발음은 고과가 아니다. 고과가 아니고 고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효과 할 때는 효과 또는 효과, 김밥 할 때는 김밥 이것은 효과는 두 개 다 가능하고 김밥도 두 개 다 가능한데 고과는 고과가 아니라 고가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고가를 얘기하면 근태가 상당히 중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태가 뭐냐? 제가 근태에 대해서는 한자 이야기 528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걸 다시 가지고 왔느냐면 고가란 낱말과도 관련이 되고 또 2024년 6월 29일이니까 바로 엊그저께 됩니다. 모 일간지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근태, 갈로에서 근무태도는 겁나는 단어다 이렇게 됐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근태라는 것은 근무태도를 줄인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한자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근태라는 것은 이렇게 쓰고 근무태도의 태자와 근태의 태자가 글자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근태는 근무태도를 줄인 말이 아니다. 근태는 근태고 근무태도는 근무태도다. 물론 유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다른 의미의 글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근태를 국어사전 찾아보면 근은 부지런할 근자예요. 그렇죠? 근면하다, 근로하다, 그렇죠? 할 때 태는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태만하다,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근태라고 한다. 이것을 직장이나 학교나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출근하는 것이 근이다. 결근하는 것이 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출근과 결근은 아울러서 이루는 것이 근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태를 관리한다는 것은 근무 태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직접적인 뜻은 출근과 결근을 관리하는 것이 근태 관리다. 근태 관리란 말은 많이 하죠. 그때는 근태는 근무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는 근면함 얼마나 근면하냐. 열심히 매일 출근을 해야 근면한지 안 한지 알죠. 기본적으로는 출근이다. 그리고 태만함, 자꾸 일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근태를 근무 태도의 줄임말로 하는 것은 오해다. 잘못된 것이다. 한자 글자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근태는 근무 태도의 줄임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자를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생각할 고자 상당히 낱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고고 옛날 것을 생각한다. 고고하기다. 그렇죠? 고정이다. 고정 뭔가 잘 살펴서 증명하는 것이 고정이다. 그렇죠? 찰도 이렇게 살피는 것이다.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고찰한다. 고려한다. 려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한다. 고려한다. 고안, 생각해서 뭔가 안을 낸다. 그리고 안을 생각하는 것이 고안이다. 안도 생각한다. 비고, 비는 말하자면 예비로 참고할 것을 예비로 해놓는다. 어떤 우리가 뭔가 표를 만든다든지 할 때 주된 것은 이렇게 적고 비고난을 만들어서 뭔가 참고할 만한 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것이 비고다. 그렇죠? 참고할 것을 어떤 준비해서 적어 놓는 것을 비고라고 한다. 사고한다. 사도 생각한다는 뜻이죠. 상고한다. 상은 아주 자세하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생각하는 것이 상고다. 숙고한다. 숙은 익었다는 것이죠. 익을 때까지 푹 익혀서 생각하는 것이 숙고다. 심사숙고다. 그렇죠? 장고한다. 오래 생각한다. 예,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바둑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재고 다시 생각한다. 참고 어떤 참작이 되든 도움이 되도록 생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참고다. 점고한다. 점은 점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예, 점을 찍어서 체크하는 것을
점고라고 한다. 인원을 사람을 체크를 할 때 머릿수대로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점고라고 한다. 비슷한 말이 점호지요. 일일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든지 또는 예라고 답을 하든지 해서 체크하는 것이 점호다. 그렇죠? 고사는 이제 고는 여기서 고는 시험이란 뜻. 시험. 사는 이제 살핀다. 이므로 시험 쳐서 체크하는 것이 고사다. 고시다. 이것도 시험을 얘기한다. 그렇죠? 선고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얘기한다. 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얘기한다. 선고. 현고다. 현고도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신주를 쓸 때, 지방을 쓸 때, 또는 충문을 쓸 때 하는 것이 현고다. 그래서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할 때 이제 이 현고라고 쓴다. 이때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얘기한다. 자, 이 생각할 고자에 손수를 넣으면 친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때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문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가하면서 묻는 것이다. 그렇죠? 고문한다. 요즘 희망 고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고신이다. 신도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때리면서 묻는다. 아마 그것이 고신, 고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교할 교가 나왔죠. 공교롭다 할 때 또는 공교하다 할 때 이렇게 쓴다. 뭔가 손으로 이렇게 공이라는 것은 장인공, 장인들이 작업하는 것이다. 장인들이 작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구부려서 작업한다. 그렇죠? 그런 것이 공교다. 생각지 않았거나 또는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참 기이하다. 그럴 때 공교롭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아들과 아버지의 생일이 같다. 어떻게 재료를 구부렸던지 참 기이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자는 공부한다, 과정이다, 매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정이다, 과정. 예. 어떤, 교과 과정이다. 그 실습 과정이다. 네. 이런 진학 과정도 있죠. 이것은, 이러한 과정은 어떠한 차례와 절차를 밟아 나가는 길을 과정이라 한다. 그렇죠? 예. 과세다. 과는 매긴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매긴다. 과일이, 사과가 몇 개 열렸는지, 벼의 수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매긴다는 뜻이다. 세금을 매긴다. 세금 매기지 않는 것이 비과세다. 그렇죠? 부과한다. 부도 이게 세금을 뜻한다. 구시를 뜻한다.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과다. 과업이다. 예. 맡겨진 업이다. 그렇죠? 또는 해야 될, 일을 얘기한다. 과제. 해야 될, 숙제다. 과제다. 과외. 과는 어떤 수업 이외를 얘기한다. 수업 이외, 과외 수업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는 어떤 조직을 얘기할 때 부서 밑에 단위가 과다. 그래서 무슨 과, 인사과, 경리과 있죠. 거기서 뭐 과장이다. 일과, 매일매일 해야 하는 스케줄을 얘기한다. 그렇죠? 방과는 수업 과정이 마친 이유를 얘기한다. 방과 후 할 때. 과징금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징은 말하자면 좀 제재를 한다, 징계를 한다. 그렇죠? 거기에 부과하는 것이다.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돈이 과징금이다. 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금으로 내는 것이다. 공과금은 어떤 공적으로 국가나 지방단체, 단지 이런 데서 공적으로 부과하는 돈이다. 공과금 그렇죠?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뭐 어떤 무슨 세금, 재산세, 자동차세, 전화료, 전기료 이런 것은 공과금이라 한다. 이때 과자가 다 뭔가 부과한다, 뭘 돈을 매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 오른쪽에 실과 과라 하면 이제 과일을 얘기한다. 과실이다. 그렇죠? 과육이다. 과즙이다. 다과다. 차와 과일이다. 다과를 내놓는다. 차하고 뭐 사과를 내놓는다든지 배를 내놓는다든지 귤을 내놓는다든지 과일이다. 견과, 껍질이 딱딱한 과일이다. 그렇죠? 견과류 할 때 또 과수원이다. 열매로는 하나의 결과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 성과, 인과, 효과, 그리고 과감하다, 과연 막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쓴다. 자, 여기에 이 실과가자 위에다가 풀초를 얹으면 이것도 실과가다. 그런데 과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주로 과자와 과일은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과자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뭔가 만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과자 할 때는
풀초가 얹었지만은 이것은 주로 과자를 얘기한다. 실과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과자를 얘기한다. 과자. 제과점. 그렇죠. 과자를 만든다. 한과,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적인 과자를 얘기한다. 화과자는 이제 일본식 과자다. 다과다. 다과. 차와 과자를 내놓는다. 그렇죠. 앞에서 본 차와 이 과일과는 이 다과는 차와 과실을 내놓는 것이고, 차와 과자를 내놓을 때는 이 과자를 써야 된다. 다과점. 빙과, 얼음과자다. 유과는 어떤 밀가루나 쌀가루 이런 것을 반죽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고 말려서 그것을 기름에 튀겨서, 그래서 기름유가 들어간다. 튀겨서 나중에 깨나 튀밥이나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이 유과다. 저유자를 쓴 것은 우유가 들어간 과자다. 우유로 만든 과자다. 이렇게 되죠. 한중일 낱말을 살펴보면 일본과 우리는 똑같이 고과라고 한다. 근데 중국은 보니까 고과라 하지 않고 고핵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핵이라는 것은 씨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씨, 핵심. 그것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핵이라는 것은 또 조사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과. 네. 그리고 근태. 네. 또 근무태도를 줄인 것이 근태가 아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